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마인드를 차분하게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시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월말이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매매에 또 모든 공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에는 미증시 흐름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체크하고 나머지 전략을 짠다. 꼭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관련주가 두 종목이 있죠. 다음 주에는 위너스가 지금 보고 있는 위너스가 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LK 이 종목도 내일 또 상장을 하죠. 그 다음날 상장합니다. 화요일날. 두 종목이 이번 주는 스케줄 트레이딩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 분석한 것, 신규주 분석한 것은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카페에 오시면 제가 정리해 놓아서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 공부하실 분 공부하시고 LK팀도 여기 요약 알려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날 시간에 보면 액집 냉각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을 얼마만큼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관련주를 좀 적어가지고 제가 같이 올려놓았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묶어서 짝꿍 매매 하실 분은 짝꿍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종목 빠지는 종목도 본인 스스로가 수정 보완해서 같이 올리시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간의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월요일날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은 내일 시장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일 시장의 흐름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위너스는 나름대로 신규주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위너스 같은 신규주 같은 것은 아침에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신규주를 할 때는 절대 다른 종목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면 별 탈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IST 같은 신규주도 같이 붙여서 어떻게 되는가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혼자만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IST 올라가면 같이 좀 붙어준다. 음봉이네요. 시간에서는 양봉 때만 바뀔 때하고 되겠네요. 여기 보면 KN솔과 워터가 있습니다. 다들 액침 냉각 관련주죠. 액침 냉각 관련주는 삼성공조, GST 그리고 TBC 같은 종목이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KN솔이나 그리고 G2파워 같은 종목 KN솔, G2파워, KN솔 8%, G2파워는 7%입니다. 이놈 원전주하고도 있겠죠. 그다음 워터 같은 종목 6%, 한중NCS, 유니셈, GNC에너지 이렇게 종목들 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하실 분들은 머리를 잡고 하실 분들은 삼성공조나 이런 애들 같이 놓고 다른 애들을 하나를 더 붙여 놓는다지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밑에 애들만 가지고 워터나 KN솔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단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오리엔트 바이오 디젠스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이제는 정치 테마주를 해봐도 막 기술주를 한번 봅시다. 금요일에 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제법 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시간 1%니까 보고 좀 흐름 움직이면 가볍게 대응을 해주시고 디젠스는 눌림 종목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디젠스도 좀 관심있게 봐주세요. 봐주시고 보합 기준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돌파바 눌림 종목들인데 같이 살아나면 좀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돌파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 맥스도 날아가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시간에 3%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는 조금 높을 겁니다. 참고로 보실 분들은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 딱 마인드 잡고 하시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눌림이니까 보합 기준가만 딱 잡고 하셔도 됩니다. 3만 놓치는 기준가만 깨면 도망 나온다는 건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삼양의 식행 같은 종목은 또 한 봐줄 만한 자리예요. 이것은 보합을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쪽 애들하고 같이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47,000원 기준가 딱 잡고 47,000원 아래서는 손대지는 마세요. 다음은 에이렉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눌림자리니까 한번은 해줄만 하죠.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만 해줍니다.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자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자리니까 보합 기준가에서 음봉 때는 손대지 말고 양봉으로 바뀔 때만 손대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눌림 종목들은 보통 월말 주간에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이고 또 무조건 눌림 종목이라서 월말에 다 죽는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끼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클리노믹스는 기술적으로 안 보죠. 아침 시간에 마이너스 2% 빠져 있으니까 세 가지 전략으로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전략으로. 첫 번째 전략은 보합을 돌파할 때 안전하게 본다. 두 번째 전략은 시가가 570원 거치면 1차로 이상 진행을 해본다. 세 번째 전략은 여기 550원과 570원 이 두 가지 트랙을 잡고 진행을 해본다. 눌리주면 570원, 550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승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일단 재료는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 비밀 계약 같은 뭐 그런 같은 모양인데 시간에 7% 같은 거 믿지 마시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위로 높게 잡지 마시고 뭐 눈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32,000원 기준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 위로는 할 거 없습니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가볍게 어떻게 흘러가나 본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해요. 아스트 5%, 아스트는 11.9% 금요일에 올라오는데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동전주죠. 눈치를 좀 봅시다. 보합 기준가 잡고 880원 정도 가지고 대응을 해봅시다. 5%는 양자도 되고 드론도 되죠. 예. 시간에 4%좀 애매합니다. 월요일에는 6,600원이면 한 1%대 될 것 같은데 6,590원 1.7%니까 6,600원과 6,800원 이렇게 투트를 잡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흐름을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호들은 다 끼는 있는데 좀 반응이 나타내기가 조금 애매한 날짜이긴 합니다. 수룩스 시간에 4% 올려놨는데 뭐 반대 매매 타시고 별일이 없다 합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뭐 이래 놓으니까 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떨어진 폭이 크죠. 저로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얘도 2,900원 2%대와 차라리 3,000원 6%대 이 두 개를 놓고만 봅시다. 시간에 4, 5% 잡히면 6,000원 6%대를 못 돌파한다 그러면 참 의미가 없는 짓이죠. 눌림을 주면 내가 한 2,900에서는 한번 받아줄게 그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가든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서 합니다. M83도 참 끼가 있는 친구입니다. M83 시간에 2%인데 얘는 아침에 이렇게 싹 눌러주죠. 보합 기준 끝가와 시가와 보합 이렇게 딱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 EST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가를 너무 높이 잡아놓은 느낌이라서 이 종목은 만약 진행하게 되면 시가 4% 잡히면 4% 안에서만 한번 진행을 한다는 시가 프로 기준 매매를 합니다. 4%를 벗어나면 3% 내려오면 도망을 나와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될 종목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글로벌 정치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종목들이 뭐 어쩌니 해도 미정시 흘러내리면 우리도 다 흘러내려요. 조심들 하시고 월말이니까 더욱더. 자, 후반에는 상한문 트레이딩 스토리 매매 현황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고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죠.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고 나면 참 아쉬운 점도 많고 한 주를 돌아보면 또 가끔씩은 아주 잘했던 그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트레이드의 소양으로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주 한 주가 끝날 때마다 리마인드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며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그런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을 주말에는 충분히 야외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꼭 그런 점은 잊지 마시고 주말에도 너무 주식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다니시면서 충전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는 데는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또 복귀하면서 우리가 했던 트레이딩에 대해서 또 스스로가 했던 트레이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노믹스부터 한번 보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상가 치는 날에 상매매로 진행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가에서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상가에서 매도를 안 하고 25% 구간에서 매도를 하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모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했으면 상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을 텐데 그날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25% 구간을 끊어버렸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25%씩 마무리 지었죠. 근데 그놈이 또 상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다시 이놈을 시가에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번 날짜죠. 그 시가에 공략한 것을 오늘까지 60%는 수익으로 가볍게 챙기죠. 당일날 상가까지 붙이고 오늘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클리노믹스는 한 3-4일 만에 그래도 수익은 그래도 한 8-90%는 준 것 같습니다. 근래에 좀 종목들이 2연상, 3연상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조금 생기는 바람에 클리노믹스도 그나마 조금 그 흐름을 따라가는 패턴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사실 클리노믹스는 오늘같이 별다른 종목이 없었던 시장 속에서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요건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고점이 26% 정도 가까이 갔거든요. 25.9%니까.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축상 그리고 월축상 지금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이 벌써 21일, 토, 일 지나고 나면 23일, 24일이 되면 이제 뭐 거의 남은 날짜가 며칠이 없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만일 월 초에 발발이 됐다면 이것은 좀 더 갔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말로 접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런 수익을 하나씩 건지는 것은 큰 의미는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는 우리가 요 근래에 다른 상종목들, 다른 데이 종목들 진행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고 괜찮은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날짜에 상가를 유지를 안 하고 우리 25% 팔아먹고 나서 그냥 버리지 않고 안심권에 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원래는 상가로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그러지 않고 팔았지 않습니까? 상가 가는 것을 그냥 놔뒀는데 그 다음날 그것을 시가에 다시 공략해서 다시 상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늘까지 끌고 왔다는 이번 트레이딩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점들은 좀 기억을 해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급등주 차트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클리노믹스 8, 90% 정도 수익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일 가져왔던 종목 중에 좀 아쉬웠다 하는 종목은 YG 플러스가 되겠죠.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이 날짜에 1번 이 날짜에 여기에 허리춤에서 공략을 해서 상가까지 붙이는, 그래서 14% 정도 가까이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습니다. 목요일 날짜였지만 시장도 별로였지만 그래도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있죠.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서는 큰 실망을 하진 않았던 이유가 오늘 고점이 한 7% 정도 뺏고 되지 않죠. 실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날 상가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물량이 워낙 많은 친구라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한 7% 정도 수익, 한 10% 정도는 그래도 좀 한번 찔러주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 해도 한 20% 수익권은 그냥 챙겨주던 구조였으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재료들은 약간의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이죠. 하지만 편하게 수익을 올린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도. 그래서 YG 플러스도 조금 아쉬웠지만은 편안하게 20% 정도 수익은 편안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전일에 허리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었던 이 지점이 그나마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잘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죠. 하이트레이딩을 공략해서 상가까지 일단은 들어갔다는 것은 임무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가 수익이 좋지는 않지만은 트레이딩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트리 역시도 전일에 우리가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죠.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그냥 평균 밥값 정도, 오늘 고점이 16.7%인가 이제 이렇게 갔죠. 16.78%까지 갔는데, 그래도 뭐 상매매로 그 정도 수익이면 밥값 정도는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한한령 관련주가 모습이 다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기대감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에이스3는 목요일날 가장 1등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1등주라서 오늘은 큰 기대감을 밤에 잠을 잘 때 아파트를 10채나 지었다가 10채나 부쉈다가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침에 문을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억지를 부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수익에까지 홀딩을 한다? 그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시장에 순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매매를 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쫓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 잘 참조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좀 더 원활한, 좀 더 유연한, 좀 더 리드미컬한 상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상매매 한다고 해서 고착화된 마인드와 그리고 너무 어깨를 웅크리고 매매를 하면 당시 오히려 그 순간적인 어떤 급락이 일어날 때 대처는 그라든지 이런 게 늦어요.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항시 시장의 시가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런 것에 순응을 해야지 절대로 영린의 칼을 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참조하시면 상매매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에이스토리 15% 수익이면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가져온 종목 중에서 오늘 그래도 데이와 상매매를 두 개를 균등하게 준 종목은 NSNM이 좋았는데요. 이 종목은 전일에 이제 상종목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오늘 고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고점을 보면 19.5%니까 그냥 거의 20%죠. 그 정도면 상매매로서는 훌륭했습니다.
상매매로 훌륭했고, 데이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략전 22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데이도 같이 진행했죠. 아침에 그 시초가 트레이딩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크게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7, 8% 정도. 오늘 고점이 19.5%니까 우리가 들어간 게 한 10%대 들어갔으니까 뭐 7, 8% 정도 나오는 구조였죠. 더 좋았던 점은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더 타점을 한번 더 잡았지 않습니까? 1900에서 타점을 잡고 우리 한번 보자.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바로 급락을 쭉 해버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4%대입니까? 5%대입니까? 1900원이면 마이너스 4%대네. 예. 더 깨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살짝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듬더니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해줘가지고 여기까지가 오늘 뭐 한 15%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NS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미리 보는 승부주에도 제가 올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아침에 점상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리고 꼬리 부분 한 번쯤 롱티가 쭉 나와 있으니 이거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건데 좀 그런 것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좀 내심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상매매를 일단 보유를 했으니까 뭐 좀 안심 마음은 달랬는데 이 꼬리 부분을 공략하기에는 이놈이 이날에 액분으로 인해 갖고 점상을 유지했는데 재료가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많이 망설여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점에 비해서는 상수익도 주고 오늘 데이 수익도 두 번이나 데이 수익을 여기도 한번 두 번이나 줬으니까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NS는 상수익이 한 20% 데이 수익이 더 좋았네요. 15% 여기서 한 7, 8% 20% 이상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좀 오히려 더 깔끔한 트레이딩이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런 패턴의 구조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모티브링크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종목은 전일에도 시간의 상가를 이제 유지해주고 강력하게 유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이 별로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눈치가 보인 상태고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를 13% 정도 뛰었습니다. 13.4%. 그래서 아침에 약간의 상승을 주고 내려오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 고점이 여기까지가 24%인가? 아마 이 정도까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를 공략한 사람들은 한 7, 8% 정도 수익은 이제 먹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갈만한, 즉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수익 구조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즉 시가를 공략하고 상가로 붙이기에는 얘가 너무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친구거든요. 효과가 너무 빡빡하고 너무 좀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라 뭔가 다른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더 뭐다? 밀어주고 올라가는 형태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더군다나 금요일에 시가 높은 것을 잘못 공략하면 참 이거 계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다렸지 않습니까? 2만원과 19,500원이란 타점을 정확하게 2만원과 19,500원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다렸지 않습니까? 2만 내려오는데 2만원이 탁 깨지니까 바로 또 급락이 한번 더 나오죠. 바로 이 시점을 생각해서 19,500원의 타점을 한 번 더 보자고 했던 겁니다. 19,500원 살짝 깼죠. 네.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상가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가지고 상가를 유지를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쉽다. 오늘 고점을 보면 고가가 29.7%니까 29.7% 상가죠. 참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
수익률은 뭐 숫자상으로 볼 때는 뭐 우리 10% 들어게 30%니까 한 10% 나오지만은 한 18% 정도 수익은 됐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웠다. 이놈이 상한가를 들어와 줬으면 그 다음에 시세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아쉬움 그런 것이 좀 많았죠.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진짜 신규 상장으로 너무나 많은 수익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들뿐만이 아니고 신규 상장주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는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맛있게 먹었다기보다도 아스테라시스도 이런 정도도 우리가 꾸준히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많이 챙겼고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죠. 온코크로스 이런 애들도 뭐 근래에 상장한 종목이 좋았고 전부 다 우리가 뭐 특히 오름 테라퓨틱은 뭐 깔끔하게 뭐 거의 100% 가까이 없는 그런 수익도 PI 같은 종목도 이건 1차, 2차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잘 챙겨 먹고 참 많이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기대감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의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래 주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정말 좋은 차트에 잘 잡고 들어가서 상가까지 붙인 이런 트레이딩은 내용이 좋았다. 수익은 떠났어. 수익은 좀 성에 차진 않았습니다. 다음 수익까지를 봤는데 하지만 오늘 금요일한 점을 감안을 하면 조금은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합니다. 모티브링크 오늘 좋은 모습이었는데 끝맺음이 아쉬웠다. 하지만 수익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금년 같은 종목도 오늘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친구였어요. 아침에 리튬 포스하고 이제 금량이 이제 좀 바람을 잡았는데 리튬 포스를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따라가기는 좀 힘들었고 그렇다고 하이트로 리튬을 붙이기에는 조금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건 금량이었죠. 금량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 한 4, 5%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대를 잡았다가 우리 9%대 18,300이라는 단가를 정해가지고 9%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딱 자리 잡아주고 딱 올라가게 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2.9%입니다. 수익률은 한 12%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왜 금량을 기대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금량에 가지고 있는 좋네 안 좋네 하더라도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화려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얘가 처음에 몸을 일으킨 이 날짜, 이것도 첫 상한가를 친 이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상이 왜 중요한지를 이런 걸 보면 잘 보여주죠. 이 첫 상이 뜨면서 얘가 세상에 이제 등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자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놈이 오늘 상한가를 한번 탁 띄워준다면은 뭔가 또 새로운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화려하게 좀 그나마 나이트 죽돌이로 좀 난 젊을 때 놀아봤다 라고 이렇게 전력이 있는 친구는 추적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봐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봤는데 뭐 수익은 뭐 12%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에. 하지만 조금만 아쉬웠다.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아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은가 보죠. 그 외에 뭐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종목 1700 기준가량 진행을 해서 한 6, 7%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고요. 상종목 같은 것을 이제 보유를 한 종목은 오늘 LB 인베스트먼트하고 썸에이지하고 이렇게 두 종목 보유를 하고 이제 장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사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오늘 그냥 오늘 커피 마시고 이 매매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오늘 시장 상황이 그럴 정도로 안 좋았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런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는 물론 우리가 뭐 가지고 왔던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을 어제 좀 잘 가져온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뭐 클리노믹스나 YG 플러스 또 상종목 에이스토리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랬으니까 뭐 수익도 있었겠지만은 뭐 NSE나 NSNM이나 그리고 모티블링크, 뭐 동방메디칼, 음량 이런 같은 애들의 수익은 오늘 안 좋은 혼조스러운 장에서도 나쁜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가장 가시적인 수익을 보면 그래도 뭐 한 6, 70%는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데이로 끌고 간 종목,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데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신 똑바로 하면 얼마든지 큰 수익은 올릴 수 있죠. 그것은 다 본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힘든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쉬움이 남지요. 또 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 또 고찰을 또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도 공부를 하고 어떤 때 새벽 2시까지도 뭐 자료 정리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제가 보통 오후 6시쯤 의자에 앉으면 자리에 일어나면 보통 저녁 12시에 자리에 일어날 때가 많죠. 그때는 새벽 1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이 겸비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나에 대한 것도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스스로도 지금도 트레이딩 히스토리라는 오늘 우리가 했던 매매를 복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역시 내 자신도 스스로 우리가 매매했던 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할 걸, 이 부분은 잘했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고 상매매 놓쳤으니까 그 다음날 시가 공략이야. 이렇게 남대로 어떤 생각했던 방식대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꾸 쪼이고 따고 하는 이유는 주식을 잘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주식은 지가 뭐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가 다 골고루 돼줘야 되지. 자기 혼자만 박사라고 해서 절대 되진 않아요. 한 가지,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욕구예요. 과연 저 상종목을 내가 과연 상매매를 해야 될 종목인가? 저 재료가 과연 내가 승부를 던질 수 있는 재료와 두께가 되는가? 그런 저 수급이 들어오는 저 수급의 지금 형태가 과연 쌍끌이 기간만 믿고 들어가도 될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도 내릴 때가 있고, 뭐 좀 합당한 판단도 내릴 때가 있지만, 어쨌든 판결은 누가 내려주냐 하면 시장이 내려주죠. 그럼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우리가 대응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대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순리에 어긋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면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쉽지는 않겠죠.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주식을 합니까? 이렇게 물론 뭐 업이니까 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난 직업이니까 합니다. 아니면 난 개인적으로 뭐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면 여러 가지 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어느 답이든 그 답들 중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나는 조금만 더 현명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 그것이 이제 제 작은 하나의 욕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물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기의 트레이딩 스킬이 한 중급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한 주식 한지 한 10년? 10년이 됐다든지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더 이상을 지금 올라가기가 참 스스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방금 제가 말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가 한번 자신의 매매와 생활과 마인드를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키워드를 만들어서 수련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 이제 주말에보다 한 주 마감을 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시간 안 쫓기고.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주말 충전들 많이 하시고 다음 주도 또 우리 또 이 아귀 같은 시장과 또 열심히 영치기 영착 또 해봐야 되겠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